안녕하십니까, 조국로보트 양희석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또 초보 선행기 구입자분들, 그 다음에 보팅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또 많이 쓰시는 브랜드 중 하나인 머큐리 4.9마력 선행기의 리뷰, 그 다음에 기능의 설명, 슌전까지 한번 보여드릴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일단은 머큐리 4.9마력, 그 다음 도하츠 4.9마력, 혼다 4.9마력 대부분 입문하시는 이제 면허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선행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엔진도 가볍기 때문에 면허 있으신 분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많은 1년에 몇백 대 국내에서 판매되는 선행기 중 한 브랜드고요. 일단 지금 4.9마력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모델이 있어서 전시품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신품이랑 동일한 컨디션입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외관 설명부터 기능 설명, 그 다음에 슌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시하세요. 전시품, 새 제품 메뉴가 안 붙어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요 뚜껑, 신품 구매하시게 되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요 뚜껑이 빠져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당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삼각형 홀더 안에 넣어가지고 잠궈만 주시면 됩니다. 뚜껑 잠궈서 사용하시는 거고, 요거는 대부분의 5마력 이하의 선행기들은 대부분 내장 연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연료통에 연료통 마개, 그리고 에어벤트, 숨구멍이라고 하죠. 에어벤트 사용을 안 할 때는 꼭 잠궈 주시고요. 사용을 하실 때는 꼭 열어줘야지 공기가 통해서 기름이 순환이 됩니다. 근데 내장 연료통은 웬만하면 쓰실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렇게 꽉 오른쪽으로 돌려서 숨구멍 짜서 막아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 여기랑 내장 연료통에 연결된 부분,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주유기 X 표시, 빨간색 표시가 있고 주유기 표시가 있죠. 이건 내장 연료통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퓨얼, 리모트 셧업 뭐냐면 요거는 외장 연료통 사용할 때고, 안에 내장 연료통을 살 때 아래로 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빨간 주유기 표시 금지되어 있는 건 내장 연료통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주유기 표시되어 있죠. 요걸 내리시면 내장 연료통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장 연료통 사용 금지. 외장 연료통이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 항상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외장 연료통을 쓰시면서 이걸 내리시면요, 기름을 손으로 펌핑을 해도 내장 연료통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이쪽으로 외부 연료통을 사용하시는 쪽으로 놔두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행기에 있는 또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고착되긴 하는데 여기에 그리스 같은 거 좀 뿌려두시면 좋습니다. 항상 뭐냐면 이 나사를 꽉 조으면 이 틸러 핸들 조향성이 빡빡해지고요, 풀게 되면은 느슨해집니다. 요거는 그래서 운행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좀 빡빡한 게 좋다, 그 다음 나 느슨한 게 좋다는 거는 그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이쪽에 저 방청류라든지 그리스를 좀 많이 발라주세요. 고착이 잘 됩니다. 해수에서 쓰는 대부분 제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 전면으로 와보면 이렇게 틸러 핸들 토끼는 당연히 빨라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북이, 중간에서 거북이는 늦춰지는 거고, 이렇게 내가 출력을 올리고 싶으면, 속도 올리고 싶으면 핸들을 돌리는 거고, 속도를 낮추고 싶으면 이 핸들을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질문, 제가 오늘 4.9마력 영상 찍으면서 많은 얘기하는데 여기 원래 없습니다. 4.9 아니더라 보통의 선행기는 여기 원래 뚜껑 없어요. 소비자분들 전화 오서 이거 불량 아니냐고 하시는 분 있지만 불량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버는 이 엑셀레이터 강약을 조절하는 나사입니다. 이걸 꽉 빡빡이 조우게 되면 얘가 엑셀레이터가 빡빡해져요. 근데 얘를 풀게 되면은 느슨해지고, 이거는 이것도 개인의 성향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성향에 난 빡빡한 게 좋다, 느슨한 게 좋다는 맞춰 조절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면에 있는 이제 이 연료 커넥터입니다. 외부 연료통을 꽂게 되는 커넥터, 연료 커넥터. 그 다음에 안전핀, 이거는 안전핀은 수없이 많이 강조해서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운전을 하는 이 끝쪽을 운전자의 이제 허리춤 같은 곳에다가 보통 이렇게 걸게 되고,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내가 운전자가 물에 빠진다, 이걸 빠지게 되면 이게 붙습니다. 붙으면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혹시나 운전자가 물에 빠지더라도 엔진이 혼자 도망을 가는 경우 생기는 걸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꽂혀 떨어져 있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얘를
붙어있는 애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다음 요거는 초크는 이렇게 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사용을 안 할 때는 이제 닫는 겁니다. 이 초크의 사용 방법은 제가 나중에 시동을 걸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반대편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기어 레버가 있습니다. F, N, R. 먼저 아시겠죠? 전진, 중립, 후진 역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틸트 업을 다운 할 때 하는 레버고, 그 다음에 틸트 로드 핀, 각도 조절 핀 두 번째 항상 꽂혀 있고, 여기 두 번째 놓고 쓰시면 돼요. 굳이 저희가 고무보트라든지 소형보트에서는 여러 군데 꽂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보트 안에서 무게 밸런스를 좀 앞쪽으로 가신다든지 짐을 놓는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놓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요 밑에는 아노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클럼프 나사라고 하죠. 클럼프라고 합니다. 요걸 가상이 보트의 트랜저미를 가정을 했었을 때 항상 엔진 캐리어나 보트에 거치를 했을 때는 이걸 꽉 조여줘야 됩니다. 아니면 주행 중에 선에게 이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거치를 하거나 보트에 장착을 하고는 꽉 조아주셔야 되고요. 관리 측면에서 항상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가 고착이 잘 돼요. 그래서 항상 구리스나 주기적으로 윤활 선액이용 방청유를 좀 많이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실제 굉장히 고착이 잘 되는데 수리하려면 또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구리스와 방청유를 수시로 조금 발라주십사 제가 말씀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외관 설명 끝났고, 제가 일단은 케이스를 열어서 한번 또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여는 방법. 요 밑에 레버가 있습니다. 요 밑에를 꾹꾹 제끼고요. 그냥 뚜껑을 여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면 되고, 여기 엔진을 보셨을 때 크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플러그. 이쪽에 보시면 캡이 있습니다. 이 캡을 열면은 플러그가 여기 나오고요. 플러그를 나중에 플러그 렌치 이용해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메이커에서는 1년에 한 번 요청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레저용은 빈도가 많지가 않으시면 2년에 한 번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러그 캡은 꼭 닫아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프로펠러 핀이 여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프로펠러 핀이 있어요. 나중에 프로펠러 잡고 있는 요거 프로펠러 쿼터핀이라고 하는데, 이 쿼터핀은 롱로 중에서 교체가 가능한데 요거는 요렇게 여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여분으로 여기에 보시면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게 너무 꺾여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카브레터 투사이클은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 카브레터가 막혀서 보통 시동이 좀 찐빠가 난다든지 시동이 잘 안 걸린 경우 많기 때문에 투사이클 선에게는 요거 관리만 잘해주면 거의 웬만하면 고장 안 납니다. 그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휠, 이제 시동 로프가 감겨 있는 거죠. 시동 로프가 감겨 플라이휠이고 시동을 걸 때,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요쪽 이게 연료 필터인데 결국 연료가 필터를 거쳐서 카브레터로 갔다가 안으로 기화가 되는 이제 분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필터에 보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제법 있습니다. 왜냐면 찌꺼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씩 여기 이제 필터를 빼셔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선에게는 관리를 하는 데 따라서 1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하시니까요. 그래서 연료 필터도 알고 계시면 한 번씩 청소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카브레터, 연료 필터, 그 다음에 플러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기본적인 정비라든지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틸트업 하는 방법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4.9마력 선에게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틸트업, 틸트다운 하는 방식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틸트업을 하는 이유는 수심이 낮은 곳을 운행을 하거나 내가 배를 이제 런칭이나 한 배를 올려려고 할 때 프로펠러 밑에 닿이겠죠. 수심 낮은 곳에서 그런 걸 예방하고, 그 다음에 배를 끄집어내기 할 때 올려야 됩니다. 프로펠러 하부 안 닿이도록 그러기 위한 거고요. 간단합니다. 이쪽에 그립이 대부분 있어요. 그립을 딱 잡고 그냥 올립니다. 올리면 자동으로 락이 걸려요. 락이 걸린 거를 다시 풀 때, 얘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내 몸 쪽으로 이 그립을 살짝 엔진 당기세요. 그럼 당겨집니다. 지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살짝 당기면 당겨집니다. 당겨주시고 여긴 레버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락을 풀어주시고 이걸 잡은 상태에서 내려가면 락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올릴 때는 그냥 올리면 자동으로 걸립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락을 풀어준 거를 그냥 유지를 하는 역할입니다. 락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내 몸 쪽으로 딸깍 살짝 당긴 다음에 얘를 하면 딱 느껴집니다. 풀리는 게, 락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그걸 든 상태에서 내리시면 자연스럽게 틸트 다운이 된다는 거. 간혹 가다가 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틸트업이 굉장히 빡빡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있는 나사가, 여기 나사가 굉장히 강하게 한 번씩 보면 그 토크가 굉장히 세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엔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공구에 있는 그 욕광 렌치로 요거 약간만 풀어주시면 좀 이 틸트업 하는 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만 나중에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 요걸 조금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트를. 자, 이거는 대부분의 4.9마력 선행기의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운전, 제가 어떻게 시운전하고 뭐 연료 엔진 오일 혼합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큐리 4.9마력 투사이클 선행기의 시운전, 그 다음에 시운전하는 방법, 시동 걸어 끄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투사이클 선행기 이렇게 포트 트랜점을 생각하시고 클러브 나사를 꽉 조아줍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꽉 조아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돌려서 꽉 조아주신 다음에, 자, 이런 저희는 지금 이제 순정 연료통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연료통을 사용한 동일한 크기입니다. 12리터짜리 이 연료통에다가, 자, 큰 뚜껑 마개고요. 뚜껑 마개를 열어서 여기에 엔진오일과 그 휘발유 혼합된 혼합유를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마개를 잘 닫아주시고, 이동하실 때는 여기 숨구멍 에어벤트가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항상 숨구멍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숨구멍을 꼭 잠궈 주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 숨구멍 에어벤트를 열어 주셔야지 기름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 점 꼭 참고하시면 돼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잠궈 주셔야지 차량에서 냄새가 안 나고, 사용하실 때는 꼭 열어 주셔야지 기름이 빨리 올라간다는 점. 그 다음에 엔진오일과 휘발유 혼합 비율은 50대 1입니다. 근데 50대 1을 생각하시면은 50대 1이구나 하겠지만 막상 섞을 때 헛갈려요. 자, 어떻게 하느냐, 철물점에서 이런 20리터짜리 한 말짜리 기름통 3,000원, 4,000원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리터 휘발유를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세요. 받으신 다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드리는 이런 투사이클 400ml대의 엔진 한 병을 혼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연료통에 섞어 쓰시려고 하지 말고요. 이걸 비커라고 계량기라고 생각하셔서 휘발유 20리터에 엔진오일 한 병, 그러면 400m의 엔진오일을 50배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게 됩니다. 50대 1.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20리터에 한 병 섞어서 내가 부어서 연료통에 부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다 썼다 하면 다시 20리터 받아서 엔진을 한 병 섞어가지고 잘 흔들어서 항상 잘 흔들어야 돼요. 혼합을 해서 여기 놓고 사용하십니다.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엔진오일 안 섞으시면 눌러 붙습니다. 무조건 엔진오일 넣어야 돼요. 투사이클 선행유 엔진오일. 엔진오일은 동남보트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 자, 이 연료 호스를, 자, 이제 연료 커넥터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진에 연료 커넥터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밀어서 딸깍 소리 날 때 넣어주시고, 빼실 때 간단하면 요 레버를 누르고 빼시면 돼요. 넣을 때 그냥 밀어주시면 딸깍 소리가 자동 체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손펌프, 프라이머 벌브라고 합니다. 손펌프를 꾹꾹 눌러줍니다. 꾹꾹 눌러줘서 밑에 있는 기름이 올라갈 때까지 꾹꾹 눌러줘요. 그러다가 딱딱해지면 안 들어갑니다. 딱딱해지는 순간이 오고요. 이때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거는 저희가 전시품이긴 하지만 지금 오랜만에 그 시동을 걸기 때문에 아마 안에가 연료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 엔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걸어보면 그냥 시동 로프를 당겨도 되지만 조금 시동을 원활하게 거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크, 아까 설명해 초크를 사용하는 방법 빼시면 됩니다. 이건 넣는 건 안 쓰는 거고요. 쓸 때는 빼신 다음에, 자, 그다음 핸들에 보시면 엑셀레이터를 여기 눈금 표시 맞춥니다. 일단 맞춘 다음에 이런 스로틀을 좀 개방해 주는 거예요. 중간 정도로 개방해 준 다음에, 자, 시동 오프를 잡고 힘차게 뒤로. 이거는 저희가 전시용의 일반 시동이 바로 걸리네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 초크를 빼고
2, 3회 정도 당겨줍니다. 2, 3회 정도 당겨주고 꼭 닫아야 돼요. 꼭 넣어야 돼. 이걸 열고 있으면 오히려 기름 분사가 너무 많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실 점, 이걸 뺀 상태에서 2, 3회만 당기고 꼭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일반 시동이 걸리고 RPM을 낮춰서 한 5분 정도, 항상 저기다 5분 정도를 예열을 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RPM을 낮추고, 자, 이렇게 기어를 넣고 연속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변속을 하실 때는 항상 RPM을 낮추고 RPM을 높인 상태에서 변속을 하시게 되면 미션이 나갑니다. 자, 저희는 수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RPM을 높일 수가 없다는 점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동을 끄는 방법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전면에 보시면 이 안전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꾹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렇게 시동을 끄는 거고요. 다시 시동을 켜실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시동을 거시면 보통 열이 걸린 상태에 일반 시동이 걸립니다. 투사이클 선행의 가장 관리 하나의 팁이 카부레터가 그 엔진오일과 휘발유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휘발유 엔진오일이 굳어서 메인 노즐을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카부레터의 메인 노즐이 머리카락 굵기거든요. 메인 노즐이 머리카락 굵기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 저희가 장기간을 말씀드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개월 이상 사용을 할 경우에는 꼭 안에 있는 잔존유를 태우고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부레터의 메인 노즐의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인데 이걸 그냥 있는 상태에서 두면 휘발유는 날아가 버리고 엔진 오일이 끈적끈적 젤리처럼 딱딱해서 굳어버려요. 그럼 그 메인 노즐 분사 구멍을 막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료 분사를 막는 거죠. 그래서 카부레터 막히는 경우가 생각됩니다. 투사이클 선행기는 이 카부레터 관리만 잘 하시면 웬만한 고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카부레터를 일부 나사를 풀어서 잔존유를 제거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일반 개인 소비자분들이 그 정도 가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카부레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동을 걸고 연료 호스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시동 꺼질 때까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료수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에 내부에 있는 잔전유가 탈 때까지 다 태워버리고 그럼 자동으로 시동이 꺼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엔진을 시동을 끄고 건져내서 보관하시게 되면 최대한 카부레터 내부에 있는 잔존유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절대 물 밖에 시동 거시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 있습니다. 전화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하자마자 꺼진다. 혹시 어디서 하셨어요? 받자마자 물 밖에서 했다고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 항상 하부가 충분히 담긴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항상 냉각수가 나오는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멍이 걸린 상태 이렇게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저 냉각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결국 냉각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과열이 돼서 피스톤이 눌러붙는다든지 엔진을 보링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피스톤 벽에서 피스톤이 이게 회전을 하다가 회전이 있죠.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딱 고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수리비가 상당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항상 워터펌프 이제 냉각수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물 밖에서 시동 걸면 안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도아츠 머큐리와 상관없습니다. 투사이클 선행기의 좀 공통적인 이제 선행기 관리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부 세척을 한 방식이 도아츠 4.9마력과 머큐리 4.9마력은 약간 기존의 다른 모델과 다릅니다. 보통 귀마개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머큐리 도아츠 4.9마력은 귀마개 아니고 플러시 키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팅을 마치고 나신 이후에는 꼭 외관은 물로 세척하세요. 민물로 호스로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물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관도 민물로 세척을 해주시기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기용 방청제를 이용하셔서
주요 부위, 회전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리 방청 효과를 가장 좋습니다. WD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WD는 솔벤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액기에 뿌려져 있는 그리스 성분을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WD-40 쓰시면 안 되고요. 선액유형 전문 방청제 동남봇 홈페이지에 판매합니다. 선액유형 방청 윤활제를 사용하셔서 예를 들면 관리를 하시면서 안에 그냥 가장 큰 장점이 이 방청 윤활 성분은 그냥 뿌리셔도 돼요.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에 그냥 뿌려두셔도 코팅 효과가 돼서 방청이 된다는 점. 그래서 주로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뿌려주시면 방청하고 관리 부분에서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클럼프 나사 여기 고착 정말 잘 됩니다. 이쪽에 꾸준하게 좀 뿌려주세요. 한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이 방청류 뿌려주시면 윤활 성분이 되기 때문에 고착 방지가 되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도 미리 좀 이런 그리스 발라져 있거든요. 이런데 W 뿌리면 다 녹습니다. 더 고착을 악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 뿌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바닷가에 갔다 오셨고 민물은 괜찮습니다. 염분기가 묻은 선액기는 꼭 민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외관 세척도 중요하지만 안에 세척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밑에서 냉각수를 빨아당겨서 바닷물 빨아당겨서 안에 냉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안에 염분기가 남아있겠죠. 이게 누적이 되면요, 이 냉각수는 나중에는 엔진룸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계속 파고들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보통 이제 머큐리 4.9마력 같은 경우 요렇게 생긴 이세 신주처럼 생긴 요 니뿔이 하나 있습니다. 아쉽게도 도하츠 4.9마력에는 기본 동봉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도하츠 4.9마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요것도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요거를 또 플러싱 키트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팅을 끝마치고 내부 세척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하부에 볼트가 보이실 겁니다. 2개. 이쪽 볼트의 위치는 요 뚜껑에서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는 마운팅 볼트고요, 잡아준 볼트고, 여기가 플러싱 볼트입니다. 이거를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잡고 돌려줍니다. 어느 정도 풀면 손으로도 풀리고요. 자, 풀면 이렇게 와셔하고 볼트가 있습니다. 와셔하고 볼트를 빼고 이 나사선에 이 수도 연결구를 끼워주면 됩니다. 끼워서 돌려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특징, 시동을 걸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시동 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동 걸지 않고 엔진 그냥 캐리어만 걸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물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쏠 때 보이시죠? 냉각수관으로 이 물이 들어가서 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안에 내부에 있는 하부에 들어갔던 냉각수관을 청소하고 나오는 거예요. 연부기가 싹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야쪽 보시면 이렇게 마우라 쪽으로도 안에 밑에 있는 하부도 바닷물 들어갔던 부분도 다 세척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 1분?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1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되시는 거니까요. 선액이 양치시켜 주신다 생각하시고 꼭 플러싱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게 선액기를 가장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외관도 물로 세척하시고 이렇게 니뿔로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상 머큐리 4.9마력, 도하츠 4.9마력, 혼다 4.9마력 각각 개별 리뷰와 함께 4사이클 선액기와 2사이클 선액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사실은 오늘 4.9마력 데이라고 제가 이 3개를 다 리뷰하다 보니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후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는 클로징 멘트를 아무래도 공룡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참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리뷰 계속 남겨드렸다시피 도하츠 4.9마력 장점,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그 다음 시동 거는 방법, 도하츠 머큐리 2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혼다 4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리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고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향후 엔진오일 교체 방법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이제 흔히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하부 기어 오일 교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기존에 영상 남겼고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하부 겨울 방법 같은 경우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좋은 리뷰로 또 좋은 컨텐츠로 감사합니다.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